안녕하세요. 박준상입니다. 아시아테프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실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이번 2011년도 겨울에 1, 2월에 스타디 그룹을 꾸며서 한 5주 동안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전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또 어떠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에 대해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에서의 어떤 이 취업 시장이 갈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또 영어가 또 그 중에서도 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스타디 그룹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큰 이제 트렌드로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스타디 그룹에 대한 어떤 실험 연구, 어떤 논문들은 아직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정을 한 이유고요. 그래서 제 research questions들은 첫 번째는 Are they helpful?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건지 과연, 그리고 효과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스피킹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세 번째는 뭐 그 학습 태도라든지 혹은 학습 참여 일수, 뭐 그러니까 한 번 참여한 사람, 두 번, 다섯 번 참여한 사람 등등,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 스피킹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literature review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전의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는 봤는데요. 사실 이 스타디 그룹에 대한 그 literature는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찾다 한 세 가지 찾았는데, 그 중에서 좀 더 괜찮은 두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스테판 외에 이 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3월에 나온 건데요. 그 생물학 그 코스에서 클래스에서 수업 이외의 스타디 그룹이 과연 그 학과목의 지식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참여자들은 이 스타디 그룹이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졸업 논문인 것 같아요. 그 2009년도에 서지혜 씨가 이 그 스몰 그룹, 스타디 그룹 디스커션 이런 거 있잖아요. 토픽 디스커션 같은 거. 그러니까 과연 영어 스피킹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확성과 유창성, 그리고 어떤 그 대화의 복잡성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리터처들이 별로 없어서 이 디자인을 하는데 크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예, 나름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참여자는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참여했던 게 9명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분들이었고,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 같은 경우는 누구였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였습니다. 이 그 materials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입이 튀는 영어를 책을 썼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스피킹 공부하는 분들이 쓰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이제 이걸 선정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요거를 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 책당 주제가 한 25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월간 책이고 매달 책에 이제 출간이 되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좀 질문 그 주제들이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들, 당장 쓰지는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배제를 시키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질문과 문답들에 대해서
핸드아웃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은 뭐가 있었냐면 뭐 자기소개, 좋아하는 영화, 뭐 취미, 그다음에 뭐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이제 책의 특징은 뭐냐면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모델 앤서, 모델 답변과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해설, 그러니까 표현이나 단어 설명 그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킹을 할 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서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 스터디 세션에서는 위클리 테스트를 받고요. 5주 동안 한 번씩 만났고 3시간 동안 공부했으며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리더기 때문에 자료 다 준비해 오고 또 그 수업 시간에는 뭐 단어 설명, 표현 설명을 좀 해줬고요. 문법도 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사진에 한 페이지마다 질문 한 개와 그에 대한 모델 앤서 그리고 그 앞에다가 그 이제 문장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매겼어요. 설명할 때 어떤 거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잘 찾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그 중간중간에 줄도 막 띄워놓고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공부가 좀 수월하도록 풀기가 수월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토픽에 대한 설명, 그 모델 앤서에 담겨져 있는 뭐 단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표현이라든지 문법 설명을 이제 제가 쭉 한 다음에 듣고 나서는 제가 주는 질문 혹은 이제 직접 만든 학생들이 만든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페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지은 거죠. 한 질문 그러니까 A가 B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하면 B가 답을 하고 B가 A에게 질문을 하면 이제 또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지만 2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터디 세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게 뭐 질문이 있거나 잘 막히는 표현이 있었을 때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는 학생들이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노트 테이킹을 했고요. 그걸 나중에 다 학생들이 그 질문들을 다 이제 연습하고 난 다음에 칠판에다가 틀린 것들을 뭐 누가 틀렸느냐고 말하진 않고 틀린 것들을 써서 함께 교정해보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숙제로는 따로 이 여기 그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질문 10개가 있죠.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를 선정해서 영작을 해서 다음 카페에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작 숙제를 올린 사람들이 한해서는 제가 직접 뭐 무료로 첨삭을 해주었고요. 네, 사실 요거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뭐 좋지가 않아가지고 하다가 말았어요. 저도 지치고 학생도 별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실력의 변화를 보려면 어떤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버슨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초창기에 봤던 시험이에요. 근데 또 우연히 공교롭게도 또 이제 우리 학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아무튼 윤 선생 교실에서 아무튼 관련돼 있는 그 쪽에서 이 버슨 테스트를 또 그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렇게 좋은 시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좋은 점이 이제 집에서 전화상으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기계 녹음 그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게 녹취가 되면 자동으로 그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4만 원 정도 한 테스트당 한 명당 이렇게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가 시작이 되기 전에 와 후에의 이 질문들은 이 테스트의 질문은 다 똑같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실력 향상이 됐는가가 더 잘 판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코어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총 이제 스피킹에 있어서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총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sentence mastery라고 해서 그 문장의 정확성, 유창성을 이제 보는 란이 있고요. 거기 문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vocabulary 어휘고 fluency는 이제 이렇게 말을 잘 유창하게 이어서 하는가, 줄줄줄 나오는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실력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플러스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학습법에 대해서도 처방을 해주는 섹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그 이제 실험자에게 있어서도 좋고요, 학생에게 있어서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외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시작 전에 이 테스트 한번 보게끔 시키고 또 끝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이걸 보게끔 하면 상당히 그게 비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스피킹 실력의 향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휘가 가장 큰 기여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그래프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보시면 토탈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진한 그 파란색과 이제 옅은 파란색이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이제 향상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옅은 하늘색이 이제 처음에 받았던 점수고요. 진한 색깔이 나중에 받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당연히 어떤 실력의 향상 척도가 되겠는데, 총점의 그 차이가, 그러니까 총점 전체 이제 9명의 총점의 그 차이가 평균을 내봤더니 1.8이니까 즉 어떤 스피킹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각 항목별로 얼마만큼의 향상이 있었는가,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어휘에 있어서는 4점 차이,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올랐다는 거고요. Sentence Mastery 같은 경우에는 2.4점, 발음은 0.9점, 그다음에 Fluency 유창성에 있어서는 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개인별로 5번씩, 4번씩, 3번씩 참여한 게 다 횟수가 달라요. 당연히 그 횟수에 따라서 어떤 그 인풋되는 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력 향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창성은 0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연속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비연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총 6명이 있는데 5번, 4번, 3번씩 연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전체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전과 후의 어떤 그 총점의 차이를 봤더니 플러스 3.5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7.3점의 플러스 향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 Sentence Mastery 4.6점, 그 다음에 Fluency 같은 경우에 1.3점, 발음은 1.1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실력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세요. 반면에 이제 반면이 아니고 이제 그 연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5번 다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점수 향상이 있었는가 봤더니 전체 총점 차이가 전과 후가 4.7로 나왔어요. 높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8점씩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entence Mastery 4.7점, 그 다음에 유창성 4점, 발음은 1.7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5번 총 다 참여한 3명의 멤버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였고, 그 다음에 4번 다 연속적으로 참여한 2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향상 전체 그 점수가 2.5점이었고, 어휘는 5.5점. 반면에 Fluency, 유창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한 명의 3번 참여한 1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연속적으로 이 사람은 유창성에 있어서 마이너스 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터디 참여를 할 때에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 스피킹 proficiency 향상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4번이나 3번 미만일 경우에 4번 이하일 경우에는
그 유창성 향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역효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연속적 참여자들의 특징 이제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 나오다가 세 번째 주 안 나오고 넷째 주에 나오고 그다음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넷째 안 나오고 다섯 번째 나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총 3명이고요. 이들의 그 점수 차이, 총점, 그 시험 점수 차이를 봤더니 0.75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즉 띄엄띄엄 공부하면 그러니까 어떤 인풋을 시키면 스피킹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그 폭이 낮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제 발음이 0.5점으로 제일 높았고요. vocabulary 0.25점, sentence mastery 0점, fluency 마이너스 2.75. 그러니까 퇴보한다는 걸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타디 자체를 참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항목에서 보시면 다 플러스 점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향상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휘에 있어서는 연속, 비연속 그 참여자 모두에게 있어서 향상의 어떤 그 곡선을 향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참여일 경우에는 유창성에 있어서 향상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참여 혹은 그 미만은 유창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그 여러 많은 이제 스피킹의 항목들에 있어서 어휘와 센텐스 마스터리가 상위 점수를 차지했을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험을 옆에 보시면 나오는데 매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디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표현들에 대해 어휘들에 대해서 또 수거들에 대해서 한글로 쓰게끔 때로는 한글로 된 걸 영어로 쓰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단어 공부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센텐스 마스터리도 좀 높았는데 두 번째 거의 2위를 했는데 이 제가 그 핸드아웃에 나와 있던 그 문장을 따로 빼서 중요한 문장들을 이 시험에 냈습니다. 빈칸을 뚫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채우게끔 했더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어휘하고 요 문장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많이 그 푸시를 압박감을 받아서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와시백 이펙트라고 해서 시험에 등장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정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나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이나 뭐 다른 그 영역이 어떤 게 있죠? 발음이나 유창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시험의 힘이 무섭다라는 걸 제가 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영어 스타디를 꾸릴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은 매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상시키고 싶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 내는 것이 주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이 시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실험의 한계는 이 참여율이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한 20명에서 25명을 이제 그 모집을 했는데 첫 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떨어뜨린 사람,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한 사람도 있고 물론 하차하신 분도 계신데 잘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10명 정도가 남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실험 참여가 잘 안 돼가지고 뺐고요. 그래서 9명 남았는데 오히려 더 이게 현실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스터디 그룹이라는 것은 많아봤자 한 10명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5주 정도를 했는데 사실 스타디라는 게 뭐 한두 달 해서는 뭐 어떤 거든지 그렇지만 한두 달 해서는 조금 효과가 나기가 많은 효과가 나기가 좀 짧은 기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기간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리더가 이제 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학생들끼리 했을 때의 어떤 그 스터디 그룹의 효과성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더 심층 연구를 해보자면 딜레이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실험 그 회화 그 스터디 그룹이 다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실력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연구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사한 그 나이 집단을 이제 선정해서 뭐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렇게 구분을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스터디의 만남 횟수 또 이제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어떤 효과성의 차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교재라든지 자료에 따라서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터디 그룹의 효과성이나 어떤 그 효과적인 스터디 그룹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논문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여러 이제 분들 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see you next time.